녹화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릴 테니까 뭐 집에서 공부하시다가 어휴 나는 이제 눈으로 보기는 지친다 자야지 할 때 ASMR로 틀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내가 오늘 조용히 얘기해야 되나? 자, 그러면 우리 산도화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도화 10분 컷 예상합니다. 가볼게요. 구강산 실제로 존재하는 산 아닙니다. 어떤 곳이죠? 탈속적 공간. 색채 이미지는요. 위에 쓰였습니다. 무슨 색 석산? 보라색 석산 쓰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비로운 분위기 나타낸다. 오. 자, 보랏빛은요. 어떤 분위기? 신비로운 분위기. 그죠? 그 다음에 얘들아. 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멀리 있는 산에 대한 얘기부터 했기 때문에 원경에서 언급을 합니다. 자, 이제 이연입니다. 산도화 얘기를 하는데요. 산도화는 산에 사는 뭐? 복숭아꽃이에요. 도화. 그래서 도화 하시면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거 무릉도원 생각나시죠? 그래서 어떤 공간을 묘사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공간, 탈속적인 공간을 묘사한다. 자, 그 다음에요. 몇 송이가 피었냐면요. 두호 송이가 피었습니다. 그래서 띄엄띄엄 자라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여백의 미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에서 드러내는 이미지는요. 어떤 이미지? 두어 송이가 피는 산도화의 모습. 그 다음에 빼곡하게 자라고 있지 않습니다. 자, 산도화를 통해 나타내고 싶은 이미지는요. 순수함과 아름다움입니다. 근데 뭐의 순수함이냐면 이제 막 생명이 싹 트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그런 다음에 여기서 벌어진다라는 뜻이죠. 꽃이 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얘는요. 정적인 이미지, 동적인 이미지, 동적인 이미지. 자, 이제 이어나서요. 자, 여기는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네요. 따라서 얘들아, 이 시는요. 이렇게 늘어나는 반복과 함께 뭐도 있어요? 변형도 있겠습니다. 자, 시간적 배경입니다. 봄이 왔죠? 그래서 봄. 물은 어떤 이미지? 맑고 순수한 이미지. 마찬가지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 네, 동적인 이미지. 자, 이제 암사슴입니다. 자연적인 존재죠. 그리고 순수하고 역동적이고 고결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적인 이미지가 되어서요. 1년에서는 정적인 이미지, 2년, 3년, 4년에서는 동적인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발을 씻는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평화로움의 이미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미지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차갑고 견고하고 정지된 이미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이 있고요. 또 봄눈이 있죠. 그 다음 얘들아 따뜻하고 부드럽고 움직이는 이미지 산도화. 그 다음 물인데요. 물은요 왜 따뜻해? 봄에 흐르는 물이니까. 그래서 물. 그다음 마지막이 암사슴. 자,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동일한 의문이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시옷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사슴, 송이 이렇게 시옷의 의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통적 민요적 율격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요 내용은요. 그대로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1, 2, 4년은요. 짧고 점점 길어지고 그 다음에 3년은요. 길었다가 점점 짧아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반복으로 인한 안정감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중간에 호흡이 의도적으로 변형되고 있죠. 어디에서? 바로 3년에서 처음에 길었다가 줄어드는 것처럼 의도적인 변형이 있기 때문에 생동감을 환기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 시는 삼음보의 율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여백의미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어때요? 산도화가요. 두어성이 띄엄띄엄 자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눈 녹은 물이 흐르고요. 그래서 어때요? 뭔가 여백이 가득한 동양화의 모습을 묘사한다. 그럼 얘들아 형식상으로는 어때요? 절제된 시어. 이게 핵심 키워드. 절제된 시어를 사용한다. 자, 그래서 내용과 형식의 관계는 서로 어떤 관계?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시와 비교하는 시가 나왔었는데요. 청운사 나오는 고시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기출문제 한번 풀면서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릴게요. 자, 이제 무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등은요, 내용과 형식 사이의 조화를 이루고 있죠. 요거 보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옆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밑부분에서는 대체로 뭐? 부정적인 이미지의 산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절망의 산, 또 민둥산,
그 다음에 벌거숭이 산, 분노의 산, 요게 대표적인 부정적인 시어. 자, 그런데 얘들아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때요? 뭔가 긍정적인 의미의 시어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폭발적인 산, 또 평등의 산, 또 일어나는 산, 그 다음에 힘센 산, 눈뜬 산, 그 다음에 새벽의 산, 희망의 산.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뀌고 있죠. 근데 제목이요, 무등이라고 했어요. 즉 등급이 없다. 아래로 내려올수록 어때요? 평등해지기 때문에 위에는 부정적인 이미지, 아래로 내려올수록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뀐다. 자, 그럼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등산 소재로 삼은 거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같이 드러냅니다. 자, 그다음에 사용된 표현 방법, 열거법 사용되었죠. 그래서 열거를 통해서 대상의 속성, 대상은 누구시죠? 산입니다. 그래서 산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다가 이제는 뭐로 바뀌죠? 긍정적인 속성으로 바뀐다. 자, 산도화와 달리 시행의 의도적 배열을 통해 무등산의 모습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맞는 말이죠? 그죠? 왜냐면 산도화가요, 뭐 산에서 피어나는 꽃을요, 시각적으로 그려낸 건 아니니까. 자, 이제 무등은 중의적인 표현 쓰였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광주에 있는 무등산, 두 번째 의미는 등급이 없다, 평등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바로 옆으로 가셔서 흥보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보가는 장르가 뭐예요? 판소리? 사설입니다. 판소리, 사설. 그래서 판소리의 특징이 잘 묻어나고 있고요. 자, 뭐랑 뭐로 구성됐을까요? 안일이와 창으로 구성되는데 안일이는요, 서술을 해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긴장이 이완이 되는 부분이고요. 창을 통해서요, 긴장을 높여주죠. 그래서 긴장과 이완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판소리는 평민들만 즐겼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누구도 이용했죠? 양반도 이용했기 때문에 중간에 뭐도 등장해? 어려운 한자어가 등장하죠. 다른 의미로 적증적 문학이다 라고도 부릅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안일이는요, 소리를 하는 부분이 아니죠? X. 자, 안일이의 역할은요, 밑에 1번, 2번, 3번, 4번까지 있는데 얘들아 요거 딱 보니까 뭐 내기 좋아? 서술형 객관식 내기가 딱 좋죠. 그쵸? 자, 1번입니다. 사건의 전개를요, 어떻게? 안일이는 네, 요약적으로 서술합니다. 자, 2번 인물의 심리나 인물 간의 대화를 전달합니다. 자, 청중의 긴장을 완화하고요. 청자가 노래 부르는 사람이에요. 노래 부르는 사람이 창자라고 바꿔주세요. 창자가 호흡을 준비하면서 다음 노래를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밑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간적 배경은 8월 추석 가절 아름다운 시절이다. 그래서 추석이죠. 그 다음에 명절이라는 배경으로 인해서 흥분에 관한 더욱 부각됩니다. 자, 곤신풍 기억 안 나시는 친구는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서남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딜이 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부드럽게 부는 게 아니라 세차게 분다라는 뜻입니다. X. 자, 이제 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대조해서 보여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조해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난한 형편 부각됩니다. 자, 밑에도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이제 진양조인데요. 얘들아 왜 하필이면 진양조일까? 느린 박자고 슬픈 감정이 더욱더 부각되기 때문에 정답은 X, 느린 박자. 자, 슬픔을 느낌을 주는 진양조 장단으로 정서 전달한 거 맞고요. 청중으로 하여금 아내의 정서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자, 가보도록 할게요. 동일한 어구 반복이 되었죠. 따라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몇 음보일까요? 네, 4음보가 되겠죠. 자, 옆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의 처지와 대조를 했죠. 어떤 사람은 잘 살고 나는 왜 못 살까 대조했던 거 맞는 말이고요. 자, 이러한 상황을 처나 원인을 운명과 관련 짓는 거 맞죠? 누구 얘기했어요? 삼신제왕. 또 앞에 누구? 북두칠성. 다 뭐예요? 신입니다. 신. 자, 밑으로 갈게요. X죠? 자신의 팔자에서 원인을 찾았고요. 자, 슬픈 걸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가장 느린 장단 뭐 썼어요? 네, 이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다시 안일이인데요. 자, 여기에서 가래 속을 기어 나오면 송편을 주겠다라고 학폭을 한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가래는 뭐 말하는 걸까요?
네, 가랑이가 되겠습니다. 자, 중몰이입니다. 자, 중몰이는 어떤 장단? 자, 가장 느린 게 진양조. 그 다음이 뭐? 중몰이. 그 다음이 중중몰이. 그 다음이 자진몰이고요. 제일 마지막에 휘몰아치입니다. 네, 휘몰이가 되겠죠. 자, 이제 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흥부의 자식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괴롭힘 당한 거 맞습니다. 자, 밑으로 갈게요. 흥부의 아내는 무슨 마음이 들어요? 기가 막히죠? 목이 메어와요? 속상하겠죠? 그래서 속상함, 애달픔, 연민, 불쌍함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가볼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흥부가요. 술 먹고 들어와서 뭐라고 말해? 어이구, 우리 아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마음 아팠겠다. 달래줬어? 아니죠. 뭐라고 말했어? 여보야가 우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나 눈치 보여. 조용히 좀 해줄래? 이거죠. 자, 그럼 얘들아 어때요? 흥부? 이목에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오. 자, 옆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흥부와 흥부 아내의 갈등 제시를 통해 앞서 중몰이 장단에서 전개되던 이야기의 긴장감이 고조되나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내리는요, 뭐 하는 부분이죠? 긴장이 완화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 아내리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긴장감이 완화된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뭐 타보세요? 박을 타보자. 박 타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여기에 써있죠. 뭐? 박은요. 박속은 우리가 먹고 바가지는 팔아서 목숨을 부지하자. 그럼 박을 타는 이유는 요거죠. 궁극적인 이유는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서. 자, 이제 진양조입니다. 얘들아 가장 빠른 장단 틀렸죠? 가장 느린 장단이기 때문에 X. 자, 이어서 갈게요. 얘들아 요거 시르렁 실건 이건 뭐죠? 음성 상징어. 또 뭐가 쓰였어요? 의태어일까요? 의성어일까요? 의성어죠? 그쵸? 의성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몹쓸놈의 팔자구나 원수놈의 가난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박을 타게 되면 뭐만 나왔으면 좋겠대? 네, 그러면서 뭐래요? 평생의 밥이 포한이로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포자는요, 포함하다 할 때 그 포자입니다. 한은요, 마음속에 가진 원한을 뜻하죠. 그래서 한을 품다라는 뜻입니다. 한을 품다. 자, 대조적인 상황을 제시했나요? 했죠.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부귀영화가 있는데 나는 가난하구나. 그럼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박타는 소리를 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서 박타는 모습의 현장감을 높여준다. 맞는 말 틀리는 말? 맞는 말이죠. 자, 그러다가 갑자기 박자가 어때요? 왜 빨라지죠? 그렇죠. 이제 막 뭐가 시작되는 거야. 박이 타지기 직전이니까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빠른 박자. 요거 어때요? 맞는 말이죠? 5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박 속이 어때요? 비어 있습니다. 자, 요거 맞는 말 틀리는 말. 기대 안 했죠. 이거 기대한 내용 아니죠. 흥보는 뭐라고 생각했어? 뭐는 뭐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어. 아까 위에서. 그렇죠. 정답은 X. 자, 뭐라고 얘기해요? 계란에도 뼈가 있다. 무슨 뜻이야? 재수가 있다 없다? 재수가 아주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랬더니요. 뭐라고 써 있어요? 박흥복 씨 개탁이라고 써 있죠. 개는요. 열 개자입니다. 탁은요. 봉투를 뜻해요. 그래서 봉투를 뭐 해달라? 열어달라 라는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들아 이 개탁이라는 표현은요. 보통은 누구한테 보낼 때 손 아랫사람에게 보낼 때 쓰는 거예요. 누가? 좀 더 높은 사람이. 얘들아 이거 누가 보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신이 보낸 거니까 흥보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낮춰서 부를 수가 있죠. 그래서 개탁이라고 쓴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열어보려고 하는데 흥보 어때요? 여보 이거 열었다가 이상한 거 나면 어떡해? 흥보 무서워. 이거죠 지금. 자, 그 흥보 성격 어때요? 소심합니다. 적어주시면 되겠죠. 소심하고 걱정이 많다. 자, 그랬더니요. 아내가요. 뭐라고 말해요? 여보 우리가 지금이 최악이야. 더 잃을 것도 없어. 그래서 열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와? 첫 번째
괴짝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요. 취지무궁지미라고 써있는 상자 하나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용지불갈지전이라고 하는 또 상자가 하나 더 나오죠. 얘들아 여기서 뭐가 쓰였어? 한자가 쓰였죠. 근데 한자가 쓰였는데 또 앞에서 뭐래? 이걸 또 풀어서 써줍니다. 그죠? 그럼 이거 굳이 풀어서 써주는 이유는 뭐 때문에? 우리 평민들은요 한자 알아 몰라? 잘 몰라요.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고요. 자, 우리 양반님들께서는 한자어 사용하시죠? 그래서 평민적 언어와 양반의 언어가 둘 다 쓰였구나 확인되시겠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다음 밑으로 가볼까요? 어려운 한문투의 표현을 풀어서 설명한 부분 있습니다. 따라 정답은 5. 자, 이제 박자 뭐가 됐죠? 네, 왜일까요?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아주 좋죠. 축제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흥부가 좋아가지고요. 뭐해요?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어. 근데 얘들아 이 장면이요. 사실은요. 한 줄이면 끝나거든요. 흥부가 좋아서 계속해서 상자를 쏟았다. 이렇게 하면 끝날 것을 길게 설명하고 있죠.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장면의 극대화다. 얘들아 장면의 극대화는 왜 하는 걸까요? 왜 장황하게 설명하는 걸까? 이 장면을요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서인 거죠. 그래서 장면의 극대화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 자, 이제 밥 타령 부분입니다. 자, 그랬더니요 쌀을요 쌓아놨더니 어때요? 어이구 쌀이 1만 9만 양, 쌀이 1만 9만 석,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이제 밥 해먹자라면서 우리 권속이 모두 몇이냐? 권속 무슨 뜻? 그렇죠. 우리 식구들. 자, 자식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굶주렸기 때문에 한 사람당 몇 킬로는 먹을 수 있대요? 여기 보이시죠? 김경석, 김인숙 씨 결혼 기념해서 200kg 기증하셨는데요. 제가 이거 왜 가져왔냐? 200kg이요. 한 섬이라서 그렇습니다. 얘들아, 인간이요. 아무리 배고파도요. 200kg 쌀 먹을 수 있어? 못 먹죠. 무슨 표현 방법 쓰였어요? 네, 과장법 쓰였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무슨 표현 방법? 과장법 쓰였고요. 상황에 대한 과장적 묘사의 효과를 통해서 흥을 고조시키고요. 해악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그지요? 자, 흥부의 굶주림에 대한 한이요. 뭘 통해서? 과장된 쌀의 양에서 드러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흥부가요. 자신이 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해서 두 단어로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나요? 한이라고 얘기했던 거. 자, 그래서요. 집집마다 가마솥을 빌려서요. 밥을 만들었더니 만들어진 밥이 어때요? 남산만 합니다. 가능한가요? 불가능이에요. 사용된 표현 방법. 과장법. 자, 과장적 묘사를 통해 비판적 시가? 아니죠. 그럼 뭐라고 해야 하냐? 맞는 말이야. X 해악성을 부각한다. 라고 하셔야 되겠죠. 또는요. 가난한 흥부의 상황을 강조한다. 요 정도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흥부가 밥 먹으라는 뭘 내렸어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아이들이 어때요? 뛰어 들어가서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밥 속으로 가서요. 총알이 박히듯 박혀가지고 먹습니다. 자, 사용된 표현 방법은 지급법 쓰였고요. 마찬가지로 얘들아 사람이 밥 먹는데요. 이렇게 밥 속으로 파묻혀서 밥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사용된 표현 방법 과장법. 그 다음에 어떻게 먹었어요? 벌레들이 코 속을 파먹듯 지급법을 사용했고요. 마찬가지로 과장법 쓰였습니다. 자, 이렇게 지급법과 과장법을 사용함으로써요. 무엇을 부각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흥분의 가난한 생활상을 강조하려는 것이고요. 자, 과장된 묘사를 통해서 웃음이 유발된다. 맞는 말 틀리는 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해학성 부각. 자, 근데요. 흥부는요. 자식들처럼 조백 없이 조백이 무슨 뜻? 원래는요. 옳고 그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원래부터 적어주세요. 옳고 그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가리지 않고 무턱대고 먹는 것을 의미한다. 가리지 않고 무턱대고 먹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품격 없이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노담부터 나왔습니다. 노담 뭔지 뭐예요? 분노해서 하는 대화.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들아 요거 체면을 차리고자 하는 흥부의 태도 엿볼 수 있다. 오, 그럼 얘들아 흥부는요 왜 이렇게 체면 차리는 거죠?
원래 뭐였어, 흥부는? 양반인데 무슨 양반? 몰랑 양반. 그래서 얘들아 흥보가예요. 표면적인 주제는 뭐야? 권선징악, 형제 간의 우애이지만요. 이면적인 주제는 뭐예요? 그렇죠. 몰랑 양반과 신흥 부조 사이에서의 빈부 갈등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갈게요. 대화를 하는데 밤님이라고 마치 친구처럼 부르고 있죠. 무슨 표현 방법 쓰였을까요? 네, 의인법이 쓰였습니다. 자, 근데요. 왜 섭섭하다고 말해요? 너 그동안 내가 돈 없다고 괄시해서 나 안 찾아왔지? 나 진짜 너한테 서운해. 마치 친구한테 대하듯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떤 마음 느끼고 있어요? 섭섭함. 그죠? 섭섭함. 그 다음 얘들아, 지금요 전반적으로요 상황을요 과장적으로 묘사하여서 요거 맞는 말. 자, 이어서 갈게요.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 누구죠? 밥이 결핍되었을 때와 관련된 자신의 감정 드러낸다. 맞는 말이죠. 자, 이제 이어서 갈게요. 무슨 장단이죠? 네, 자진몰이입니다. 그럼 얘들아 이거 어때요? 원래는요 밥에 대한 원망도 있어. 근데 밥이 있으니까 어때? 좋아.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감정을 재치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명랑한 느낌이 나는 장단에 실었다.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시험 문제가 약간 지저분하게 나오면요. 요걸 가리고요. 얘들아 여기 휘몰이 어때? 이렇게 물어볼 만도 하겠네. 그죠? 근데 이렇게까지 내면 진짜 지저분한 거거든요. 근데 혹시 모르죠? 나올지도. 그래서 얘들아 여기는 꼭 무슨 장단이 쓰였다? 자진몰이가 쓰였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인심이 간사하여 추세를 한다. 추세 무슨 뜻이에요? 쫓아갑니다. 추격합니다. 무엇을 쫓아가요? 세속적인 것을. 그래서 얘들아 당시에 세속적인 건 뭐겠어? 조선 후기에 자본주의적인 가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짱이야? 돈이 짱이야. 그래서 추세한다라는 건 뭐야? 돈 많은 걸 쫓아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도 너처럼 심하겠니? 세도집. 얘들아 세도는 뭐겠어요? 세력이 있는 집안, 돈 있는 집안, 권력이 있는 집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권력이 있는 집, 부잣집만 기어코 찾아가서 누가? 그렇죠. 쌀밥이요. 먹다 못 먹다가 이젠 누구까지 줘요? 돼지 주고요. 개 주고요. 누구 줘요? 거위 주고요. 두루미도 주고요. 오리도 줘요. 근데 사람한텐 줘, 안 줘?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안 줘. 그럼 얘들아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당시에 무엇이 심각했다? 네, 빈부격차가 심각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들아 볼게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사나흘 예사 굶었습니다. 혹시 요거랑 관련된 사자성어 기억나시나요? 30일 동안 이때의 순자가 10십자입니다. 근데 밥 몇 번 먹어? 네, 그래서 삼순, 구식, 극악의 확률이죠. 왜냐면 얘들아 하루에요 3끼 먹는다고 치면 총 90끼 중에서 몇 번 먹는 거야? 9번 먹는 거죠. 밥 먹는 확률 10%. 엄청납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백가죽이 등에 붙고 갈비뼈가 따로 나서 얘들아 이거는요. 시각적 심상을 통해서 영양실조에 걸린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요. 두 눈이 캄캄하고요. 귀가 멍멍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아찔아찔 다리가 벌렁벌렁 뭐가 사용됐어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빈부격차 확인할 수 있고요. 음성 상징어 사용되었고요. 그다음 얘들아 비슷한 문장 구조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대꾸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너 정말 괘씸하다 라면서 준책했대. 얘들아 준책했다 무슨 뜻이야? 책망하다. 그쵸? 뭐 한 거예요? 따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갑자기 슬쩍 달래요. 그럼 얘들아 요 앞부분까지는요. 밥이 없어서 서러웠던 심정을 토로하고 왜 달래? 그래도 밥이 있으니까 어때? 좋아. 그 얘기예요. 하지만 내가 이리 했다 해서 너 노여워서 설마 나한테 안 올 거야? 내가 너 좋아서 한 얘기지 미워서 한 얘기 아니야. 라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밑줄입니다. 정지후박에 매였으니 하상 견지 만만야요. 이딴 얘기 누가 하는 거죠? 양반이니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적층적 문학의 특징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만 없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조는요. 일찍 조입니다.
그래서 조산하다 혹시 기억나시죠? 뭐 일찍 태어나다. 그래서 일찍 오든 늦었든 상관없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사귀었는지 늦게 사귀었는지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정지후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다운 마음이 두텁다. 그 뜻이에요. 그다음 박은요, 박하다, 얇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다운 처지의 두터움과 얇음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화상, 견지, 만만야에서 이때의 만자가 위에 있던 그 만입니다. 늦을 만자예요. 서로 만나는 것이 어찌 이렇게 늦었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럼 얘들아 정리하면 이거죠. 친구 사이에는요. 무슨 뜻이야? 늦게 사귀었든 일찍 사귀었든 상관없이 정지후박 서로 좋아하는 정다운 마음은 얇고 두터운 것에 달려있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일찍 사귀었든 늦게 사귀었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 친구 사이에 정이 깊은지 얇은지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제라도 만나서 참 좋다. 왜 이렇게 우리는 늦게 만났니?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그럼 이거요. 맞아요? 틀려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그렇죠. 조만 없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일찍 만나든 늦게 만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무엇이 중요하다? 너와 나 사이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정답은 X죠. 가보도록 할게요. 옥을 준들 널 바꾸며 금을 준들 널 바꾸겠니? 내 밥이야. 앞으로 어떻게 살자? 잘 살자 라면서 이중적인 태도 보였는데 어떤 이중적인 태도죠? 앞에서는 갑자기 화내더니 갑자기 태세를 전환해서 뭐 해요? 친한 척하죠. 그래서 이중적인 태도 맞고요. 왜 그러는 거야? 흥부가 그동안 뭐 해서?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독한 가난으로 인해 끼니를 잊지 못해서. 근데 얘들아 이렇게요. 흥부가 난리법석 떠는 걸요. 누가 이렇게 평가하는 거야? 그쵸. 그죠. 서술자가 지금 끼어들어가지고 흥부가 왜 이렇게 난리 떠는지 아세요, 여러분? 밥이랑 친해지려고 이렇게 야단 떠는 거예요. 라고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얘들아 이거 뭐? 편집자죠? 논평. 가보도록 할게요. 의인화된 밥을 꾸지는 일관된 태도? 일관된가요? 아니죠. 뭐예요? 이중적인 태도라고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X. 자, 이제 판소리의 형식상의 특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의 기능입니다. 첫 번째, 청중의 정서적 몰입을 유발합니다. 청중의 정서적 몰입을 유발한다. 자, 그 다음에요. 내용 전개나 정서적 변화에 조응합니다. 자, 근데 얘들아 여기에요. 박자의 특징들 나와 있죠. 요거는요. 여러 차례 읽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요. 애매한 부분이 어디냐면요. 사실요. 진양조나 휘몰이는 우리 다 알아요. 근데 여기가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조금 읽어보시면 되겠고 아까 우리 자진몰이는 제가 좀 눈에 여겨보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흥부가 누구랑 대화할 때, 밥이랑 대화할 때 어떤 장르? 자진몰이를 선택했어요. 왜? 명랑하고 상쾌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면은 흥부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선 쟤 왜 저래? 좀 웃기죠? 그래서 명랑한 느낌의 자진몰이를 선택했다. 가보도록 할게요. 안일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의 전개 요약적으로 서술합니다.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다 못 적은 친구는 제가 이따가 시간 드릴 테니까 쉬는 시간에 적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장면의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무슨 말이야? 그러면 사건의 전개를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긴장을 완화시키죠. 그다음 얘들아 아무리 내가 노래 잘 불러도요. 판소리가 한 4시간 5시간 하는데 계속 노래 부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누구도 숨 고르게 해야 돼. 네, 창자의 호흡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되셨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걸 모두 고르세요.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입니다. 기억 가볼게요. 얘들아 장단은요. 요거 맞는 말이죠? 네, 뭐 하나가 틀렸어. 그렇죠. 가장 빠른 건 뭐예요? 휘몰이입니다. 두 번째로 빠른 게 자진몰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니은입니다. 운문투라는 건 무슨 뜻이야? 리듬감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음보에
AABA 구조 나타나죠. 그래서 운문투 맞는 말. 그래서 어디에서? 창에서. 산문적 진술은 어디서?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말. 얘들아, 디귿은 무조건 시험 문제에 나올 거야. 어떤 방식으로든 나올 거야. 디귿은. 디귿 어때요? 틀렸죠. 이거 바꿔야 되죠.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으로는 형제 사이에서의 우애 또는 권선징악이지만 이면적으로는요 무엇을? 이건 다 아시죠? 그래서 얘들아 틀렸다. 리을입니다. 일상적 표현 쓰였고요. 비속어도 쓰입니다. 한문투도 쓰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계층이 함께 즐기네요. 적층적 문학입니다. 자, 미음입니다. 이분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시나요? 흥부는요 적극적으로 극복을 안 합니다. 뭘 맞았기 때문이야? 제비코인 맞아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 X. 정답 몇 번? 니은과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20년 명지고 중간고사인데요. 빈칸에 맞는 거 한번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가야 되는 거 창, 니은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안일이입니다. 기억은 창, 니은은 안일이. 자, 이제 얘들아 요시 같이 출제되는 거 다들 아시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이 문제리 문제 아니란 뜻이죠? 이거 문제래요? 문제 아니다 이거죠? 그럼 뭐가 문제야? 그것이 문제인데요. 대체 그것은 무엇이죠? 요것이 문제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웃음은요. 사실 뭘 말하는 거예요? 물질적 빈곤을 이겨나가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물질적 빈곤을 이겨나가는 힘. 그럼 얘들아 지금요. 요거랑요. 얘는요. 서로 뭐예요? 무슨 관계? 대소관계. 그 다음에 얘들아 요거 어때요? 맞는 말. 밑에 거 어때요? 맞는 말이죠. 단정적이죠. 뭐가 문제야?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왜 그러죠? 영양실조의 한 증세인가요? 아니죠. 이거 뭐예요? 낙천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마음은 빈곤해도요. 뭐 한 것처럼 살아요? 풍부한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같이 웃어 비추던 얼굴면들아 라고 얘기하는데 얼굴면이 의미하는 건 서로를 향한 뭐?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서로를 향한 사랑을요 거울이라고 비유했기 때문에 은유법이 쓰였고요. 그다음 얘들아 서로를 향한 사랑은요 눈에요 분명하게 보이나요? 안 보이죠? 이건 추상적인 겁니다. 추상적인 소재를 어떻게 했죠? 네, 구체화 시켰습니다. 여기까지 안 어려우시죠? 자, 밑으로 갈게요. 구술이 의미하는 거 뭐예요? 눈물이죠? 근데요 사용된 표현 방법은 네, 은유법입니다. 자, 밑으로 갈게요. 요 문제. 자, 밑줄 친 부분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정서. 무슨 정서겠어요? 서로를 향한 연민이죠. 또는 공감이겠네요. 자, 요 문제는 한번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간 드릴게요. 연민과 공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민과 공감. 연민과 공감에 해당하는 거죠. 자, 밑줄 친 부분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은 답을 고르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입니다. 자, 왜인지 한번 볼게요. 얘들아 누가 누구한테? 슬픔이가 기쁨이한테 하는 얘기예요. 보통은요 우리가 기쁨이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에서의 슬픔은요 상대방의 슬픔에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요 나 혼자만 즐거워하는 기쁨이야.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에서는요 기쁨은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얘들아 볼게요.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가와서 같이 걸어가겠대요. 그럼 뭐야? 추위에 떠는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민을 보내겠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야? 1번입니다. 자, 3번은 뭐냐면요. 나 외롭다는 거예요. 이 시의 내용은 뭐냐면요. 내가 가난해. 가난해서 헤어졌어. 근데 얘들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헤어진 아픔을 몰라? 다 느낀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알겠지 얘들아? 정답은 1번이다. 자, 이어서 갈게요. 그러다가 금세 얼굴에 온 구슬을 서로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웃음을 극복한 진정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진정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얘들아 얘는요 그냥 웃음과 어떻게 달라요? 눈물을 극복한
후에 짓는 웃음이죠. 그래서 얘들아 적어주세요. 눈물을 극복한 후에 진정한 웃음. 근데 그것은 확실히 문제라고 얘기했으니까 무엇이 확실히 중요하다? 눈물을 극복한 후에 서로를 향해 내주는 진정한 웃음과 공감이 물질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흥부부부 부부상과요. 흥보가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흥보는요 사실 가난한 처지 지긋지긋하게 생각했어요. 맞죠? 그래서 얘들아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신세를 한탄하고 계십니다. 근데 얘들아 흥부부부상에서는요 가난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해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가난을 극복하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묘사가 되죠. 그래서 도시는 가난한 처지에 대한 관점이 좀 다릅니다. 도시랜다 두 작품은요. 됐나요? 자, 그럼 우리 구보씨로 넘어갑니다. 갈래는 얘들아 그냥 소설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격은 일단 묘사적입니다. 묘사적이에요. 자, 그 다음 얘들아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요. 이거 초딩처럼 이렇게 안 내죠? 서술자는 어디 계실까요? 네, 작품 밖에 있다 이렇게 물어볼 거고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서? 네, 이게요 예전에 수능에 나온 적이 있어서 아마 내신에서도 자주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갈게요. 시간적 배경은 1930년대, 공간적 배경은 어디죠? 경성, 서울이라고 쓰셔도 괜찮아요. 자, 이제 특징입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 당연히 아실 거고요. 원점 회귀형 여로소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시 결국에는 어디로 돌아와? 네, 집으로 돌아오니까요. 그다음 몽타주 기법은요. 우리 교과서 안에는 없어요. 근데 다른 부분에 나오거든요. 좀 이따가 제가 소설 원문을 다 나눠드렸어요. 소설 원문 보면서 몽타주 기법이 쓰인 부분 한번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밑으로 갈게요. 잦은 쉼표를 사용해서요. 뭐 해요? 호흡을 조절하죠. 그 다음에 첫 어절 소제목으로 처리했고요. 서울의 모습 묘사했고 세태, 특히나 어떤 세태? 황금광 시대. 그죠?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자, 소설가 구보는요. 몇 살? 26살. 근데 직업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백수십니다. 홈 프로텍터세요. 자, 그 다음에요. 어디까지 다녀오셨어요? 네. 엄청난 엘리트예요. 이때로 치면은. 왜냐면 이때 대학도 제대로 안 갔거든. 근데 심지어 일본에 있는 대학까지 나온다? 엄청난 엘리트인데 집에서 뭐 하세요? 네. 집 지키는 분이십니다. 자, 일정한 직업 없고 결혼도 안 했으니까 당연히 엄마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이구 저 새끼 뭐가 되려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제가 나눠드린 소설 맨 앞부분에 보면요. 구보의 어머니가요. 구보를 걱정하면서 지긋지긋해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좀 이따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중간 부분입니다. 여기는. 자, 구보가요.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하는데 요거 어때요? 집중을 유도하여 흥미 유발한다? 오. 자, 밑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구보가 종로를 향하는 이유는 약속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냥 뭐 때문이에요? 어쩌다 보니 왼쪽 발이 어딜 향해서? 종로를 향해서. 그래서 간 겁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자, 갑자기요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부딪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해요? 아, 나 시력 왜 이렇게 안 좋아? 갑자기 이럽니다. 그래서 약간 구보가 살짝요 생각이 이렇게 논리적이에요. 그렇진 않죠. 그냥 되는 대로 생각하고 있는 무슨 기법? 의식의 흐름 기법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요 더 뒷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보는 안경 썼다. 맞죠? 어디에 이렇게 24도의 안경은 그의 근시를 도와주셨다라고 했으니 구보는 아마 안경을 썼을 겁니다. 자, 이거 어때요? 맞는 말. 자,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는 말이죠? 오케이. 자, 얘들아 이거 뭘까요? 네, 이쪽은요. 오른쪽, 이쪽은 왼쪽이 되겠습니다. 자, 구보는요. 몇 주일간 아팠어요? 2주 동안 아팠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시력이 안 좋아졌대요. 그러면서요. 안과 의사와 대했을 때 그 장면을 지금 생각해보고 있어요. 제 자신의 강도의 안경을 쓰고 있던 의사는 백묵을 가지고 와서 무수한 맹점을 찾아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보가 못 보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찝어냈다는 뜻입니다. 가볼게요. 어때요? 못맞다. 그다음 밑으로 가겠습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이기 때문에 논리적이지가 않죠? X. 자, 구보는 이제 다시요. 어디로 왔어요? 화신상회로 갑니다. 그럼 얘들아
다리 위에 있다가 종로를 지나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화신상회로 가는 중입니다. 시대적 배경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 누굴 봐요? 젊은 내외를 봅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보는데 구보가 보기에는 어때요? 저 사람들 자기 행복하다는 거 자랑하고 싶나 봐 라고 구보가 생각한 거예요. 그럼 얘들아, 처음에 구보가요 이 가족을 비판적으로 봤던 이유는 자기와 달리 행복해 보여서입니다. 근데 구보는 그들을 업신여겨볼까 하다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럼 얘들아, 일면적이지 않네요. X. 일단 밑으로 갈게요. 업신여긴 듯이 보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이런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젊은 부부를 보고요 구보가 든 생각 정리해 볼게요. 자, 처음엔 어땠었어요? 비판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다가 무슨 생각으로 바뀌어요? 축복을 해주죠. 그런 다음에 뭐 해요? 부러움의 감정을 가집니다. 자, 그 다음 얘들아, 진짜 아이 이름이 수남이나 복동이인 거예요? 아니에요. 수남이나 복동이는 당시에 인기 있던 이름이야. 그냥 요즘으로 치면 민준이나 서유리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추측한 거예요. 그런 이름을 가졌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야, 혼자. 자, 이제 밖으로 다시 나왔고요. 이제 어디로 가요? 안전지대로 갑니다. 근데 안전지대는 사실 어디야? 전차를 기다리는 승강장이에요. 승강장. 얘들아, 그럼 안전지대 적으실 수 있죠? 전차 승하차장. 그 다음에 한 손에는 단장인데 얘들아, 단장이 뭘까요? 짧은 지팡이. 그래서 얘들아, 지금 단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얘가 지금 뭐 하고 있구나? 산책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요, 공책은 왜 들고 다녀요? 얘 뭐니까? 네, 그래서 요걸 통해서 현재의 상황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책을 통해서 이 사람의 직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직업을 또 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얘들아, 그럼 옆으로 가볼까요? 다 적으실 수 있겠고요. 도시 지식인인 주인공은 만족감을 못 느껴서 지금 뭘 찾으러 돌아다녀요? 행복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그들에게 행복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만 나와 달리 뭐는 있어? 목적지는 있어요. 하지만 구보는 갈 곳은 없습니다. X 차이점 목적지의 유무. 자, 구보가요 전차 탄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외로움과 애달픔이 싫어서 갈 데도 없으면서 전차를 탔습니다. 오, 그럼 얘들아, 구보의 심정 뭐예요? 외로움과 애달픔. 자, 밑으로 갈게요. 구보는요 뭐해요? 제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차에서 내 자리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 그렇죠, 구보에게는 사회적으로 자신의 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얘기하고요.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계속 무슨 생각을 해요? 행복은 자기를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을까? 내가 생각해봐요. 구보가 조금 더 적극적인 인간이었으면 뭐라고 생각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을 쟁취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구보는 지금 뭐라고 생각해? 내가 어딜 가야 행복을 찾아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구보가 보기에 행복이라는 건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야? 내가 기다려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구보는 약간 행복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 가지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뚜렷한 목표의식 없으시죠? X. O. 미안해. 자, 긴 호흡의 만연체 문장 맞습니다. 그래서 정돈되지 않은 사유의 과정 그대로 보여준다. 이게 무슨 표현 방법이야? 네, 의식의 흐림 방법. O. 자, 이제 어디로 가냐? 동대문 지나갔고요. 경성운동장 어딜까요? 여러분 DDP 가보셨어요? 오! 그 동대문에 있는 안 가보셨군요. 그 서울 패션위크가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어쨌든 DDP라는 곳이 경성운동장입니다. 자, 거기 지나가가지고요. 이제 어디로 가요? 요사이 사람들은요, 축구도 야구도 안 하나 보네. 왜? 경성운동장 지나가니까 거기서 옛날에 축구랑 야구 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요? 장충단, 청량리 혹은 성북동으로. 근데 요즘은 교회를 안 즐긴대. 그럼 예전엔 좋아했어? 안 좋아했어? 예전에는 좋아했다. 근데 지금은 왜 안 좋아해요? 고독해서요. 그럼 얘들아, 구보가요 교회로 나가지 않는 이유는 고독이 싫어서. 자, 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겁니다. 자, 구보는 원래부터 고독을 싫어했나요? X. 예전에는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들아, 구보가요 사람들이랑 엄청 친화적이었던 이인 사람은 아니에요. 정답은 X.
자, 그러다가 얘들아, 차장이 와서 말하죠. 이 말을 통해서요, 무슨 효과가 있어요? 구보가 원래 머릿속으로 자기 생각에 빠져 있다가 다시 뭐로 돌아오게 돼?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요, 동전을 골라냅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지금요, 대정 54년은요, 실제로 존재한 시기가 아닙니다. 앞에 있는 숫자를 다 합쳐서 나온 게 대정 54년이야. 그러니까 지금요, 구보는요, 뭔가 숫자들을 보면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의미 없이 숫자들을 막 더해보고 하는 거예요. 가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X. 대정은 얘들아, 대한제국의 연호가 아닙니다. X. 이거는 일본의 연호예요. 다음 밑으로 갈게요. 숫자가 주는 행복의 의미 발견했어요. X. 자,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라고 얘기하는데 구보는요. 어디 간다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요거 어때? 당대 지식인의 무기력을 드러내는 인물이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요, 갑자기 누굴 만났어요? 내가 예전에 소개팅했던 그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얘들아, 요거 오죠. 근데요, 구보네 엄마는요, 구보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구보가 직업도 없지, 결혼도 안 하지,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속상한 겁니다. 근데 구보가요, 지금 무슨 마음을 가져요? 겁냅니다. 아니, 사실은요, 소개팅하고 잘 안 될 수 있어. 근데요, 그런 사람을 우연히 만났다고 해서 겁날 건 또 뭐야? 성격 어때요? 굉장히 소심한 성격입니다. 소심함. 자,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저 중간 부분에요, 그 만남에 대해서 회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요, 그 여자가 멀어지니까 아, 나 왜 아는 척 안 했지? 라면서 또 후회하죠. 그 다음에요, 다방에서 차를 마시고 친구를 찾아가기로 합니다. 그러다가 거리를 우연히 마주친 옛 친구한테요, 인사를 하지만 씹혔어요. 무슨 감정을 느껴해요? 구보는 굉장히 여리고 무기력하고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요, 남대문으로 가보려고 하고요. 남대문에서도 뭘 느껴요? 고독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엔 어디로 가요? 경성역으로 갑니다. 경성역은 서울역이죠. 서울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회의 항구라고 얘기하는데, 도회는 바로 어디냐? 도시입니다. 얘들아, 도시의 항구라고 얘기하는 건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만큼 도시의 모든 물자가 모이고 이동하는 곳이라서 항구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주된 정서는 고독. 그다음에 요거 어때요? 기차역은 생동감과 활력이 넘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간 거죠. 그래서 O. 근데 막상 가보니까 어때요? 구보가 생각한 거랑은 달랐습니다. 자, 궁극적인 이유는 뭐 때문에? 고독을 피하고 싶어서. 근데 오히려 가보니까 어때요? 고독은 경성역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빽빽하게 모여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때요? 각자 자기 일에 바빴습니다. 그죠? 그럼 얘들아, 보세요. 결코 남을 믿지 않는 그들의 눈을 딱 보니까 나는 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대. 그럼 구보가 추구하는 가치는 뭐예요? 인간 본연의 가치 또는요, 따뜻한 인간관계 정도로 바꿀 수가 있겠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누굴 살펴보냐면요, 첫 번째 노파를 살펴봅니다. 근데 얘들아, 노파는 여기에서 연민의 대상이고요. 자, 네 집에서 드난을 살다가 라고 얘기하는데, 드난은 뭐냐면요, 입주가정부를 뜻해요. 그래서 남의 집 행랑에 붙어 지내면서 그 집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을 드난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들아, 보세요. 얼굴이 어때요? 얼굴이 펴지지 않습니다. 두 눈은 어때요? 몽롱합니다. 그럼 얘들아, 외양 묘사를 통해서 노파의 어떤 삶, 고단한 삶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옆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파 옆에 앉은 누구? 시골 신사입니다. 근데 그 시골 신사는 어때 보여요? 상당히 오만해 보여요. 그래서 지금 그를 어떻게 바라봐요? 구보는 업신여깁니다. 그럼 볼게요. 어떤 생각? 냉소적인 비판을 하죠. 그 다음에 모두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나요? 아니죠. 노파는 연민의 눈이지만 어때? 시골 신사는 경멸의 대상입니다. 자, 이제 그러다가요, 누구 얼굴에서 부종을 발견해요?
시골 신사의 얼굴에서 부종을 발견하고 왠지 그는 뭐인 것 같아? 신자명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근데 또 이번엔 누굴 만나냐면요. 40여 세의 노동자를 또 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어때 보여요? 병에 걸린 것처럼 보여요. 그럼 얘들아, 지금요. 이 역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 어딘가가 어때? 아파 보이죠? 왜 이렇게 묘사하는 걸까요? 작가는 당시에 이 경성의 사람들이 어떻다고 본 거야? 정신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모두 병이 있다라고 본 거고, 정신적인 마음의 아픔을 외적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누구 얘기예요? 젊은 아낙네입니다. 젊은 아낙네는요, 자기의 소중한 재산인 복숭아가요. 이 병자들 앞으로 굴러가니까 가서 주워 안 주워? 안 주워. 왜 안 주워? 더럽다고 생각해서. 그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보가요. 이 사건에 흥미를 느껴서 뭐 하려고? 소설로 써보려고 이거를 펴본 거죠. 그래서 적어보시면 소설가로서의 본능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어때요? O. 그러다가요. 누굴 만나요? 한 양복 입는 사나이가요. 사람들을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걸 본 거야. 뭐인 것 같아? 아무래도 뭐 형사라던가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보냐면 양복 입은 사내가 타인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을 보며 구보는요. 뭘 느꼈어요? 우울을 느꼈죠? 우울을 느낀다. 실망감을 느낀다. 얘들아, 요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알고 있다. 그 다음에 경성역에서의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비인간적인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볼게요. 개찰구 앞에요. 2명의 사내가 서 있는데요. 이 2명의 사내의 직업은 금광 브로커입니다. 근데 뭐라고 생각해? 구보는 무직자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체로의 무직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래? 금광 중개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황금광의 시대입니다 라고 당시의 사회를 한 줄로 요약해주죠. 얘들아, 1930년대는요. 황금에 미쳐있는 사회. 그 다음에 황금광 시대는요. 요거 어때요? 맞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보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한숨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쉼표가 많이 쓰였네요. 얘들아, 쉼표의 잦은 사용을 통해서요. 서술의 속도감이 어때요? 낮추죠? 중간중간에 쉬어가니까. 자, 잦은 사용으로 인물의 내면의식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밑으로 볼게요. 얘들아, 요거요. 금광 브로커들이 무기력한 구보를 씁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때문에 한숨 쉰 거야? 아니죠. 당시의 시대 배경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구보는요.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태도 보여요? 자조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내가 쟤네보다는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요. 여기 체크. 사람들이요. 뭐 때문에? 금광에 미쳐서 누군가는 졸부가 되고요. 누군가는 한 푼도 없이 다 잃어갑니다. 황금광 시대 안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평론가와 시인, 문인들까지 끼어 있는데, 자, 구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인식? 비판적인 인식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문인들은 뭐 해야 돼?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뭐에 끼어 있는 거예요? 투기 열풍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옆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다가 누굴 만나냐면 한 사내를 만나는데 중학생 때의 동창생을 만납니다. 근데 그 동창생이요. 별로 안 반가워. 근데 얘들아, 여기에서는요. 지금 서술과 대화가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사건의 요약적 제시가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맞는 말입니다. 아, 미안해. X. 얘는 요약적 제시는 아니에요. X. 자,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다가요. 이 동창이요. 뭘 꺼내요? 금시계를 꺼냅니다. 우리로 치면 약간 롤렉스 살짝 보여주는 거야. 뭐 하는 거죠?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과시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자, 근데요. 구보는요. 얘랑요. 차 마시기 싫거든요. 근데 거절을 못해. 왜? 우유부단함. 그 다음에 재력을 과시하자 무기력한 일상을 보내는 구보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구보는 어떻다고 생각해요? 쟤 뭐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누굴 봐요? 한 여성을 봅니다. 무슨 얘기를 해? 쟤한테도 여자친구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당시 세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자, 이제 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구보는요. 누구에게? 자신의 중학생 때의 누구야 얘는? 자신의 동창이죠. 자신의 동창의 교양 없는 이야기에 건성으로 맞장구를 치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마시는 음료가 그 사람의 성격을 보여주지 않을까? 연구해보고 싶군 이러면서 딴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서술 방식입니다. 얘들아 적절한 거 모두 고르면 기역과 디귿이죠? 정답은 기역과 디귿. 니은은 왜 틀렸어요? 그렇죠. 교차 안 됐죠. 리을입니다. 객관적으로 치밀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얘는 굉장히 의식의 흐름의 기법을 통해 아무렇게나 설명하고 있어요. 자,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역과 디귿입니다. 자전적 소설인데요. 소설가를요 주인공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바로 그런 점이 있죠. 자,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얘들아 이 소제목은요 집약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의 첫 어절이 그냥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얘들아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인과성 안 드러나죠. 그 다음에 미음입니다. 주로 어떤 시제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시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구보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 시점과 유사한 느낌을 주는 초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빈칸에 초점화. 자, 이제 얘들아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공간 어디예요? 문명의 집결지. 그래서 구보가 도시의 항구라고 비유했던 곳 경성역입니다. 그다음 얘들아 날개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건데요. 얘들아 요 나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의 나는요 마찬가지로 1930년대를 살아가는 무기력한 지식인입니다. 따라서 구보와 동일하죠. 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구보는요 서술자에 의해서 설명이 되었다면 얘는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따라서 얘들아 옆으로 가셔서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도 마찬가지로 1930년대 경성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인물도 어때요? 마찬가지로 고독과 무기력, 관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요건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날개는 몇 인칭? 1인칭 주인공 시점. 그 다음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은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뭐가 되어 있다? 초점화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얘들아 두 소설 모두요. 의식의 흐름 기법이 사용되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적절한 걸 모두 함께 골라보도록 할 건데요. 1번 기억은 바로 틀렸죠. 둘 다 뭐가 쓰였기 때문에 의식의 흐름 기법 쓰였기 때문에 인과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시대상을 알 수 있는 공간이 배경으로 등장하죠.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얘도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자아 회복을 위한 매개체 둘 다 안 등장하고요. 얘들아 날개는요. 작품 안에 서술자가 직접 경험한 걸 바탕으로 서술하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과 디귿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얘들아. 많이 남았네. 절반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즐거운 편지 제가 10분 안에 끝내고요.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얘들아 여기 빈칸 들어가야 되는 거 뭐니? 산문시. 성격은요? 사색적. 그 다음에 사랑의 뭐? 간절함과 그 다음 뭐? 불변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가장 중요한 거 뭐가 나와요? 반어적 표현. 그 다음에 시적 하저의 간절한 마음을 강조하죠. 그 다음에 사랑의 감정을 뭐에다가? 자연현상에 빗대었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나가 등장했기 때문에 O. 밑으로 갈게요. 화자는 그대를 그리워하는 것이 소중한 이름을 반어적으로 표현하는데 사소함이라고 표현했죠. 사소함. 그 다음에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정신적인 고통과 방황이 드러납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진실로 진실로에서 사용된 표현 방법 반복법. 효과는요. 두 가지죠. 의미도 강조되고요. 운율도 형성됩니다. 자, 화자는요. 사랑을 뭐로 승화시켰죠? 네, 그 나타나는 부분 어디에 있어요? 한없이 이따은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에 있다. 쭉 글 즐거워서 연결시켜 넣으세요. 그 다음에 화자는요. 기다림의 고통 형상화했는데 뭐죠? 밤이 들면서 골짜기에 눈이 퍼붓기 시작한다. 그거죠. 자, 이제 자신의 사랑은요.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나요?
그렇지 않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그칠 것이라고 믿지만 얘들아 그렇다고 해서 뭐야? 사랑이 뭐로 승화되는 것뿐 기다림의 자세로 바뀌는 것뿐 나는 너를 계속 뭐 할 거야? 기다릴 거야로 끝내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요거 어때요? 자연의 섭리처럼 꾸준히 기다리게 될 것이다. 오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어? 기다림의 자세 생각하는 거야. 그동안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부을 건데 또 눈이 퍼붓는다는 건 사랑의 고통이 있을 거라는 뜻이죠. 그때 난 뭐 할 거야? 널 기다릴 거야.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니 얘들아? 자 그럼 얘랑 한번 비교하는 문제겠죠?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주체는 누구시죠? 주체 물어봤어요. 주체는 눈입니다. 그러면 눈이 이루려고 하는 객체는 누구죠? 객체, 상대방. 나뭇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한번 피워보려고? 꽃 한번 피워보려고. 꽃이 의미하는 게 뭐죠? 첫사랑. 사용된 표현 방법은 은유법입니다. 잘하셨어요? 여기 쓰시면 되겠죠? 자, 이어는요. 그래서 그 도전의 내용이 뭐냐라는 걸 설명하고 있죠. 싸그락싸그락. 음성상징어 중에서도요. 의성어가 되겠습니다. 남분분은 얘들아 시각적 심상이에요. 그다음에 미끄러지길 반복하고 있죠. 그럼 얘들아 뭘 피우기 위한?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시련. 눈의 노력을 다양한 심상을 통해 구체화한다. 오. 시각적 심상 쓰인 부분은 남분분은 뭐냐면 분이요. 그 가루 분자입니다. 그래서 나는요. 가득할 난자예요. 됐나요? 그 다음 얘들아 청각적 심상 싸그락싸그락. 자 이제 갈게요.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이게 바로 뭐예요? 눈꽃의 순간적인 속성이죠. 자 이렇게 연결지어 두시면 되겠고 햇솜 같은 마음이 의미하는 것은 순수한 사랑이죠. 근데 사용된 표현 방법은 뭐야? 근데 이제 직유법을 곁들인 그죠? 자 이제 이어서 갈게요. 다 부어준다 퍼부어준다 뭐죠? 어떤 태도? 네, 헌신적인 태도. 황홀이 의미하는 건 뭐죠? 뭘 이루었어? 첫사랑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황홀이 의미하는 건 바로 첫사랑을 얘기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첫사랑이 뭘 말하는 거야? 이 시에서는 눈꽃이죠. 그래서 눈꽃과 첫사랑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뭐 됐죠? 봄 됐습니다. 계절의 흐름 나타나죠? 얘들아 근데 질문할 거야. 앞에서 봤던 즐거운 편지에서는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 전개하니? 아니에요. 그거랑 관련이 없어요. 그냥 내 사랑의 자세를 계절의 흐름에다가 비유했을 뿐이에요. 자, 이 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 전개 5. 그 한 번 된 자리는 뭐였던 자리? 첫사랑이 있었던 자리. 눈꽃이 피었던 자리. 그다음 밑으로 갈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가 의미하는 것 두 가지는 첫 번째 봄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별의 아픔을 극복한 성숙한 사랑이 되겠습니다. 사용된 표현 방법은요? 네, 역설법이 되겠고 이 둘이 나왔던 이유는 뭐 때문이야? 하나는 반화법, 하나는 역설법이 됐기 때문에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된 겁니다. 자, 1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랑에 대한 화자의 태도, 즐거운 편지는 기다림의 자세 가졌고요. 첫사랑은 좀 더 헌신적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는 누구예요? 네, 첫사랑이죠. 그다음 얘들아 이 시의 공통점과 차이점 중에서 차이점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즐거운 편지는 무슨 표현 방법? 반화법 쓰였고요. 첫사랑은요? 역설법 쓰였습니다. 자, 즐거운 편지는요. 기다림의 자세이기 때문에 다소 수동적이에요. 반면에요. 첫사랑은요. 사랑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얘들아 두 시는요. 모두 자연현상에 빗대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얘들아 첫사랑에서는요. 아예 눈이 의인화가 돼 있죠. 그렇지만요. 즐거운 편지는 의인화는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 얘들아 즐거운 편지는요.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 전개되니? 아닙니다. X. 반면에 첫사랑은요.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허생점부터 나머지 다 살펴볼 거고요. 5분 정도 쉬었다 갈게요.